왜 이 만평을 그렸냐? 어제부터 이제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게 이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공시가 드디어 확정돼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었고 고래와 이런 DAT 그리고 ETF 기관들이 계속 자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고래와 기관들의 매도 흐름이 계속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 이 약한 수급들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미국과 이란의 이제 종전 합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SM 제조업 PMI가 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위험 자산 심리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많이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한 10시 30분에 체크했을 때는 그래도 71,000달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네. 직전에 또 보니까 7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이제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일단 비트코인이 간밤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트래티지가 소량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팔았다라고 공시가 되면서 그 여파가 좀 컸던 것 같고 사실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은 괜찮았어요. 또 AI 주식들 워낙 많이 잘해서 올랐고요. 투심이 이제 시장을 이겨낸 네, 네.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가 있어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AI PC를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네. 엔비디아는 또 어제 밤에 6%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PC 하나 만들면 거기 안에 CPU 들어가고 GPU 들어가고 또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어제 또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좀 계리율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비트코인 팔았는데 또 이제 저희의 관심사는 이번 달부터 이 STRC 스트레치 배당이 그러니까 월 2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6월 8일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6월 15일에 한 번, 6월 말에 한 번 해서 총 2번의 배당이 지급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배당금을 2배로 준다는 건 아니고 배당을 쪼개서 준다. 그래서 네. 배당락 효과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11.5%가 네. 배당률인데 네. 사실 낮지 않은 배당률이죠. 상당히 고배당으로 네, 이제 꼽히고 고배당이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꽤 있어서 이걸 발행하는 만큼 또 배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스트래티지 쪽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 둘 다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트코인을 매도한 거는 스트레치 그거 배당금 때문에 이제 매도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분분한데요. 네. 왜 32개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적은 숫자잖아요. 좋게 해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스트래티지가 계속 비트코인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액이다 32개 정도는 너무 작은 수치다. 네, 실제로 총 보유량의 0.0038%. 아, 네. 굉장히 적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보유량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이 돈이 없어가지고 비트코인을 팔진 않았을 거다. 그냥 이제 팔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한다면 32개가 아니라 0.1개를 팔거나 그러니까 뭐 하나만 팔던지 하지. 0.001개를 팔았을 것이다. 뭐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로 쪼개면 10만 분의 1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팔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도 팔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32개는 뭔가 이게 필요한 돈이 아니었겠냐. 뭐 이런 지금 이제 그렇죠. 관측도 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저희한테 닥쳐오는 게 뭐냐면 STRC가 11.5%의 배당률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그 높은 배당률을. 네, 유지를 하기로 했고 지금 문제는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이것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STRC 같은 경우는 저 11.5%가 배당을 주긴 하는데 이걸 산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손해 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네. STRC의 STRC라고 하는 우선주, 배당을 주는 우선주를 사람들이 살 거냐? 이 부분이 또 핵심이죠, 편장님. 네, 추가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마지막 주신 질문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STRC 시중에서 계속 예전처럼 팔릴까요?
네, 이것도 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이 STRC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는 편이긴 해서 이 배당을 위한 자금을 계속 또 스트래티지가 마련하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거다라는 좀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사실 32개라는 게 되게 적은 숫자라서 그동안은 말만 하고 영상으로 뭐 얘기만 하고 뭐 트윗만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실행으로 옮겨서 시장의 충격을 정말 많이 팔게 됐을 때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오늘만 봐도 이 전날 밤에 이 32개 공시가 올라오자마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프리마켓에서 6% 하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STRC의 이제 판매가 계속되면서 여기에 대한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뭐 비트코인을 팔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은 양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장표 보면은 뭐 논리를 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 32개 과대평가를 하고 팔았을 있다. 뿐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논리가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파엠으로 해서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를 증명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게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아담백이 리포스트를 했습니다. 지난 밤에 이제 네. 새벽에 리포스트를 하나 했는데 아담백이라면 이제 그 블록스트림의 CEO자 그리고 그 사토시로 추정이 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저희 네.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 아담백이 알렉스라는 분석가의 글을 리포스트를 했는데 이 내용이 32개 판 거 갖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별거 아니다. 이거 왜 팔았냐면 네. 이게 비트코인은 사실 자산이라는 건 팔아야 이제 현금화가 되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판 거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왜 이렇게 놀라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담백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담백이 비트코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화에 나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알렉스의 분석에 대한 여론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이거 제가 맨 위에 이제 인기 많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 네.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에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내가 이걸 제대로 읽은 게 맞냐라는 이 멘트가 올라왔고요. 거기에 이제 알렉스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작년 2월쯤에 세일러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 있어요. 비트코인을 팔기 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 거라면 신장부터 팔으라고.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고 네. 너의 극단적인 멘트를 또 했었네요. 신장이나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던 세일러가 이 비트코인을 팔아버렸으니 이것 때문에 되게 시장의 배신감이나 충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신장 수술을 하고 나서 32개를 팔았을 수도 있는.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좀 상징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행동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냥 일반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 안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어제 저거 보고. 그 정도의 얘네 제정신이 임팩트가. 아니구나. 네, 실제로 오늘 네. 아침에 이제 국내 DAT 기업들도 일부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그러면 가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계속 팔게 되고 팔므로써 가치를 증명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거든요. DAT 기업의 이제 입장에서. 본질은 재무제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반영해서 기업의 이제 주가 부양과 기업 자체의 가치를 올리자는 건데 이걸 네. 팔게 되면 사실 DAT의 뭔가 근본적인 원리가 깨지는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드 뉴스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렉스 같은 분석가 분들이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뭐 어제 박상희 편집장님도 얘기해줬지만 코인베이스로 스트래티지 한 4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옮겼었죠. 뭐 이 중에 뭐 32개를 매도한 건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일부 매도 공시가 올라온 거고 여전히 스트래티지는 DAT 기업 글로벌 기준으로 1위
8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평균 단가가 비트코인 개당 7만 5천 달러가 넘고 총 취득 원가가 64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대형 이제 기관 투자자급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공고하다. 그리고 충분한 현금 여력이 이제 US 달러 기준으로 9억 달러 정도의 이제 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재무적인 이런 상황도 괜찮다라는 이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실시간 댓글에 스트레티지가 아니고 스트레스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동안 대표님 말씀대로 좀 처분하신 분들이 꽤나 계시네요. 댓글을 그렇죠. 보니까. 왜냐면 이게 약간 테이크를 좀 처분하셨다는데. 네. 요게 사실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버블장에서 나타나는 멘탈리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제 사실 논의가 됐던 거는 뭐였냐면 네. 이게 배당률이 11.5%잖아요. 이게 낮지 않은 배당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STRC라는 상품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1년에 10% 안 올라가겠어? 사실 이 내러티브거든요. 그러니까 11% 충분히 줄 줄 수 있다. 네. 이건데 지금 보면 가격이 10%가 안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안 삽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9억 달러 USD 예비비가 있다고 하지만 요거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줄어들 거고 네. 더 중요한 거는 STRC가 안 팔리게 되면 이 스트래티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요 이제 글로벌 공매도 세력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네. 스트래티지 주식 본주 보통주를 공매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격이 내려가고 더 이제 비트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은 함께 있었다는 부분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아니 또 ETF까지도 지금 다음에 보니까 네.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ETF 얘기 매일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좀 보기 좋게 한 달짜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5월 초까지는 사실 비트코인 84,000달러까지 가고 흐름 좋았었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순 유출로 전환이 됐고 5월 한 달 동안 순 유입이 단 6거래일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4일, 2배가 넘는 거래일 동안은 계속 순 유출이 일어났고요. 5월 한 달에만 24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세린메이라고 해서 이제 네. 5월에 팔아라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5월 달이 비트코인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네. 이제 올해 5월이 진짜 역대 최고고 그러니까 역대 최악이고 근데 주식 시장은 5월 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린메이고 뭐 바인 뭐 september인가 뭐 october인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계절성이 물론 이제 계절성 자체가 약간 아주 엄밀한 분석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근데 5월 달은 굉장히 안 좋았다. 네, 이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도하는 기관이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이제 ETF에서 아주 중심으로 자금이 또 나갔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약간 그동안의 현물 시장에서의 수요를 받쳐주던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ETF 순유출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사가 이제 실물 비트코인을 시장이 팔아야 되는 구조여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매도 압력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잘 못 받쳐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더 걱정이 되네요. 오늘 뉴스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간밤에 뭐 또 이란 소식도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분위기 또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못하면서 이란 소식도 조금 이제 다시 좀 늘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확전될 뻔했거든요. 어제 이스라엘이랑 이 헤즈볼라랑 또 네. 다시 이제 전쟁 또 일으킬 뻔했는데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잘 설득해서 막은 것 같고요. 네, 그 부분까지가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준비를 해오신 자료가 뒤에 따로 있어서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가격 전망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이 이게 부분이 좀 길어가지고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네. 이제 보시면 원래 이 좀 떨어지게 되면 바닥이다라고 해서 좀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올라가려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게 좀 반등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던 과거의 사이클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깨지면서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X 계정인데 이 크립토 댄이라는 이제 투자자분께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국내 투자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더 하락한다라는 이제 내용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프라는 게 해외 거래소 대비 우리나라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를 알려주는 이제 지표인데요. 보통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프가 보통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음수로 전환을 그러니까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3.12%. 네,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잠시 이제 떠나고 아무래도 좀 강한 투심이 작용하고 있는 또 실적도 괜찮은 이제 AI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 약해진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매수를 할지 좀 하락을 할지 매도를 할지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전망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좀 투자의 지표가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언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방송 같은 데 나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올해 연말 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인데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는 뭐 어느 정도 반등하겠죠.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쭉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로 내려왔고요. 이건 이제 오전 10시 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고점 대비 43%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크립토컨트부터 이제 21 쉐어즈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크립토컨트는 올해 1월에 나왔던 이제 전망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네. 올해 8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사이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높으면 14만 달러고, 낮으면 8만 달러인 건데, 네, 그리고 SC가 10만 달러, 그리고 21 쉐어즈가 여기는 좀 이제 내용이 다른데,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된 점선이 현재 가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 한참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시티그룹이 이제 14만 3천 달러에서 18만 9천 달러. 그리고 번스타인이 올해는 이제 15만 달러. 내년 강세까지 간다면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아시아 쪽 리서치 기관인 건데, 코빗은 한국, 프레스토 리서치는 이제 싱가포르 이제 주력인 곳입니다. 코빗 리서치는 14만에서 17만 달러까지 받고, 프레스토 리서치는 16만 달러까지 받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 전망들은 언제쯤 전망을 한 내용들일까요? 네, 주로 이제 빨리 나온 건 1월이고 최근에 나온 건 5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 하나하나 좀 보면 코인베이스랑 글래스노드가 이제 좀 합쳐져서 내용을 보면 전망 자체는 좀 보수적,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나온 거고요.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4월 28일이니까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나온 보고서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방향성 예측이 어려우니까 좀 더 중립적인 스탠스로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은 이제 좀 더 증가해서 약간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1 쉐어즈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줬었는데, 이제 약세는 6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다들 죄송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기관 리서치들이 미국 이란 이 전쟁 이슈를 굉장히 좀 큰 변수로 하나로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세로 갔을 경우에는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좀 다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약세 케이스는 6만에서 7만 5천. 지금 이 상태에 사실 와 있는 거고요. 현재 가격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큰 뭔가 하락이나 상승의 호재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은 뭐 10만에서 11만 달러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만 가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3일 가장 최근에 나온 리서치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6만 달러. 네. 어쨌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올해 말까지. 이게 저런 리포트를 좀 써본 입장에서 네. 속마음은 약세 리포트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네. 그래서 6만에서 7만 지금 5천이면 6만에서 7만 5천 정도가 현재 5월 기준으로 봤을 좀 때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게 지금 기본 케이스에 실질금리 안정이 들어가 있는데 안정될 기미가 지금 안 없거든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좀 뒤에 신중하게 하우스들이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뒤에 하우스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네, 빠르게 또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JP 모건에서는 3월, 4월 리포트를 조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좀 중점을 두고 리포트를 썼는데 아무래도 이 리포트가 나온 시점과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상황이 약간의 이제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주요 변수를 원래 이제 보고서에서는 상원 마크업 통과로 봤었는데 지금 이제 주요 변수는 7월 내 골든 타임 내 아예 다 통과가 되는 걸로 바뀌어 있었죠. 바뀌어 네.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오히려 이제 17만 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기폭제로 본 거고요. 참고로 이 JP 모건의 목표가는 17만 달러로 적혀 있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 해당 가격을 제시한 건 아니고 병동성 조정 금 모델이라는 걸 좀 기반을 해서 계산한 17만 달러라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 그리고 폴리마켓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오전 기준으로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통과할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목표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원 은행이 통과할 때는 70%까지 올라갔었죠. 네, 맞습니다. 15% 지금 많이 정도 좀 떨어진 떨어져 거고요.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이랑 SC를 좀 비교해 보면 번스타인은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내용을 올해 목표가를 15만 달러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강세장까지 온다면 20만 달러가 갈 거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0만 달러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본 이제 기간 리서치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을 했었죠. 이것도 네. 이제 당시에 김동완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10만 달러로 좀 하향을 했었고요. 내용이 저게 아마 2월에 수정한 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스탠다드 차타드가 굉장히 잘 봅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 하우스인데 아마 또 하향이 한번 있을 겁니다. 조만간. 네. 네. 근데 여기 벌써 표에 이제 보면 2월이라. 2차 하향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3차 하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이제 2월에 봤을 때 10만 달러인 거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 안 좋아진 게 사실 ETF라든지 맞아요. 수급이 상당히 안 DAT도 좋아진 그렇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30만 달러까지 얘기했다가 한 번 바꿨고 또 최근 그 2월에 또 한 번 바꿔서 10만 달러까지 이제 3분의 1까지 목표가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써 있잖아요. 자본 항복. 네. 캐피출레이션 5만 발생 시 달러. 5만 달러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5만 달러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낮게 이해하시는 법을 이제 아셨군요. 네, 네. 이제 최악을 일단 바라봐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예. 목표가가 낮은 게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고요. 이제 국내 기관을 좀 보시면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는 올해 2026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거는 작년 이제 12월 보고서입니다. 목표가를 14만에서 17만 달러로 이제 올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상황이 많이 변했다 보니 이거는 좀 그냥 참고용 정도로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유지가 됐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프레스토 리서치에서는 이제 연말에 예측 보고서를 이제 연말 연시에 냈는데 16만 달러로 좀 비슷하게 아시아 시장을 좀 아시아 기간 좀 비슷하게 봤던 걸로 네. 읽을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프레스토 리서치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연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망을 시총을 4,900억 달러로 봤다는 네, 거. 맞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한 50% 정도 증가하는 건데요. 네. 그 경우에 비트코인이 16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분석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돼서 종합 전망만 짧게 네. 다루고 그래서 전체 이제 기간 중에서 대략 한 6개 정도가 뭐 연말 이제 뭐 10만 달러 이상 회복을 전망 그림이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상방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 그리고 연내 이제 연준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ETF 유입이 다시 좀 순유입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뭐 정책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호재 소식으로 넣었습니다. 대신 이제 하방 리스크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로는 뭐 ETF 장기 순유출 지속, 지금 사실 지속이 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티지의 매도 심리 충격. 지금 또 발생한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거시긴축 장기화.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동 지정학 리스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안 좋은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이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어쩌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 뭐 기간 리서치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인 리서치를 살펴보면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방 리스크가 이제 좀 줄어들고 상방 요인들 중에서 뭐 금리 인하는 좀 요원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제 이 AI 쪽으로 갔던 돈이 다시 되돌아오면 ETF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하반기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혜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